가끔씩요, 정말로 중요한 기사인데 한국 언론들이 외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다루지 않아 가지고 소홀하게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다루겠지만, 국민들이 이제는 집에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보다 안 받아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뉴스를 TV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의 뉴스 검색을 통해서 보는데,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포털 검색으로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TV 뉴스를 좀 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수석으로 갔다는데, 홍보수석으로, 이 네이버가 전달하는 기사의 검색,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정말로 이 기사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초기 화면에 띄워놓는 부분과 띄워놓지 않는 부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좀 우려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미 상무부가 공청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문매를 때리는데, 그래서 한미 FTA와 한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이 망한 것은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이다. 이렇게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서 상무부가 최근 워싱턴에서 정재계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거센 비난과 재협상 요구가 쏟아졌는데요. 상무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6월 30일 무역적자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6월 3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고 난 직후인데요. 한국은 사드를 국회 비준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달까지 끌고 가면서 협상 카드로 쓴다고 하지만은, 제가 그러다가 큰 코 다칠 거라고 이야기한 측면이 미국이 통상 문제, 환율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건물을 막 던지고 있다고 대선 전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30일날, 내달 30일날 발간하는 무역적자 보고서에 이 내용을 넣을 것이고,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과의 통상 문제 대응에 나서고 한미 FTA 재협상, 한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그 워싱턴에서 개최된 1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한미 FTA 성토장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재무부, 노동부 고위관료, 38개 업계협회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우리 측 그 대표로 이 교민 변호사가 나서서 한미 FTA가 미국과 한국에 다 도움이 된다 이야기했는데, 미국 측의 거센 비난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상무부의 무역적자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공청회에서 미국 철강업계가, 철강노조 위원장이 대표적으로 포문을 열었는데, 한미 FTA는 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가 아닌 한국과의 안보를 목적으로 해서 체결된 협정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케빈 댐시 철강협회 부회장도 한국과의 자동차 부문 무역 적자가 미국 철강업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을 한국이 가공해 수출해서 제품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상계 관세 등을 더 높여서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했고, 루 발레타 하원의원도 지역구 펜실바니아의 철강 산업으로 과거에 유명했는데 다 쇠락해버린 것은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이지만은, 미국의 중소기업들도 시간 비용을 이유로 이런 무역 구제 조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기업이나 노조 등이 나서서 이런 거를 문제를 더 심하게 제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환율 문제도 주요 이슈였는데요. 미국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나서서 이 공청회에서 한 목소리로 미국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의 환율 조작을 제재할 방안을 서둘러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한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에 의한 환율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환율을 이렇게 조작한다. 즉 한국의 환율은 지금보다는 훨씬 평가절상돼야 된다. 한국하고 미국의 지금 경제 여력이나 수준으로 봐서 또 달러 수급으로 봐서는 즉 한국 정부가 실제로 원하고 달러하고의 가치를 이 평가절하해서 즉 지금 1달러당 환율로 현재로 보면 1130원, 4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미국 측은 1070원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 즉 원화가 실제보다 훨씬 센데 가치가 인위적으로 가치를 낮추어 평가해서 수출에는 유리하고 수입에는 불리하도록 즉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또 쌀 생산 연합 대표는 연간 쿼터 40만 8,700톤 이상의 쌀 수입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 규제가 미국의 쌀 수출업자들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무역 적자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100% 전면 재협상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상무장관은 공청회에서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7천억 달러로 심각한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할 방안을 행정부에 신속하게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조업협회와 서비스산업연맹 등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승용차 관련 규제와 통관 절차, 지적재산권 정책, 금융서비스 개선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 측의 농업이라든지 지적 서비스라든지 또 어떤 철강이나 이런 부분에 데미지도 막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데미지가 큰 부분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을 벗어나려면 환율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 환율이 지금 1달러에 오늘 현재 1117원인데요. 이거를 1070원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통관 절차, 자동차가 쓰는 철강 등에 대한 또 제재, 즉 철강을 어떻게 생산하느냐, 한국의 값싼 철강으로 이렇게 자동차 강판을 만드느냐, 안 그러면 중국에서 들려온 그런 걸로 만드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우리는 지금 정권은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적당히 북한과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부분에 집착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미국 측이 한국 측의 카드에 대응해서 내놓을 한마디로 이 경제적인 보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가 바짝 중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할 거라고 보고 쫄아서 갔다가 그거 좀 유예하고 풀어줄 거니까 100일 줄 거니까 북한 해결해라고 하니까 시진핑이 지금 불이 나게 북한을 얼르고 달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국의 유아 저스처에도 마이웨이 해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새 외교 라인에 대한 기선 제압이자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의 선거와 한국의 선거에 전후해서 집중해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미사일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보장을 하되 너네들이 비핵화 협상에 나와라고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유치한 기만극이라고 쏘아 붙여버렸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홍석현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엊그제도 그렇고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안하고 침략도 안하고 체제를 보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핵은 당신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핵을 폐기하는 협상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걸 뭉개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필리핀의 두테르테하고의 통화에서 또 김정은을 가르쳐서 이번에는 또 영광스럽게 만난다 그러다가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을 두르고 이제는 며칠 만에 미치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통화는 지난달 29일 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이런 말들을 쏟아놓는 부분에서 좀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저는 트럼프 편을 들고 싶은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자, 이렇게 김정은을 미친놈이라고 한 이틀 뒤에 5월 1일 날 적절한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나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고 또 이 말을 미친놈이라고 말한 지 하루 뒤에는 꽤 영리한 녀석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두테르테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정은의 전신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두테르테한테 물었고 두테르테는 로켓을 쏠 때 웃는 표정을 보면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미쳐버릴 수도 있다 이랬고 트럼프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를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핵 잠수함 두 대를 한국의 근해에 배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두테르테, 김정은 이 3자의 공통점이 생각이 나서 방송을 하다가 좀 웃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제가 볼 때 정서적으로는 멘탈이 정상은 좀 아닌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직후인데요. 한국은 사드를 국회 비준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달까지 끌고 가면서 협상 카드로 쓴다고 하지만은 제가 그러다가 큰 코 다칠 거라고 이야기한 측면이 미국이 통상 문제, 환율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건물을 막 던지고 있다고 대선 전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30일날, 내달 30일날 발간하는 무역적자 보고서에 이 내용을 넣을 것이고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과의 통상 문제 대응에 나서고 한미 FTA 재협상, 한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그 워싱턴에서 개최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뉴스를 TV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의 뉴스 검색을 통해서 보는데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포탈 검색으로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TV 뉴스를 좀 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수석으로 갔다는데 홍보수석으로 이 네이버가 전달하는 기사의 검색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정말로 이 기사의 중요성과
순위를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로 봤을 때 초기 화면에 띄워놓는 부분과 띄워놓지 않는 부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좀 우려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미 상무부가 공청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문매를 때리는데, 그래서 한미 FTA와 한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이 망한 것은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이다. 이렇게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서 상무부가 최근 워싱턴에서 정재계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거센 비난과 재협상 요구가 쏟아졌는데요. 상무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6월 30일 무역적자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6월 3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고 난 1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한미 FTA 성토장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재무부, 노동부 고위관료, 38개 업계협회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우리 측 그 대표로 이 교민 변호사가 나서서 한미 FTA가 미국과 한국에 다 도움이 된다 이야기했는데, 미국 측의 거센 비난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상무부의 무역적자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공청회에서 미국 철강업계가, 철강노조 위원장이 대표적으로 포문을 열었는데, 가끔씩요, 정말로 중요한 기사인데 한국 언론들이 외신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다루지 않아 가지고 소홀하게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좀 다루겠지만, 국민들이 이제는 집에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보다 안 받아보는